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통해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네. 네. 제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요번에 고덕역 쪽에 대명 벨리온이라고 네.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는데요. 네. 거기가 1분 거리더라고요, 역에서. 그래서 향후 전망하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했을 때, 네.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신 아파트 주거용은 따로 있으시고, 그 다음에 고덕 예, 예. 대명 벨리온을 이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예, 예, 네네,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이 뭐 1가구 2주택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좀 필요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네. 연결해 주셔서요. 네. 거주용 아파트는 갖고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을 최근에 했던 그 고덕역에 있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고덕 대명 벨리온이라는 데고요. 제법 지금 규모도 현재도, 예. 조금 갖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건 투자 목적, 특히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에 좀 중심을 둔 그런 상품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게 아마 원룸을 분양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원룸용 오피스텔을.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 오피스텔이 갖춰야 될 여건은 갖추고 있어요. 어떤 여건이냐면 오피스텔일수록 특히나 소형 오피스텔일수록 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근데 고덕역이 향후 어떤 호재가 있냐면 9호선 4단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9호선까지 연결되는 환승역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구입한 오피스텔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고, 물론 현재로 보면은 이 오피스텔이 수요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 예. 아직은 여기가 업무지구가 많은 곳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직 그런 것 이제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중심,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우리가 구입하고 또는 이제 임차인이 역세권 오피스텔 들어오는 이유는 직장과의 네.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이 위쪽에 이제 업무지구가 지금 개발이 이제 토지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 이곳에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한 200개 업체가 이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계획을 살펴보면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종사 인원이 한 4만 정도가 종사할 거라고 해요. 아, 예.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아무래도 특히 역세권에 위치한 이런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 입주 시기가 언제죠? 아, 2021년 7월입니다. 아, 2021년 7월이면 예. 아, 2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네. 그러면 아마 그때쯤 되면 여기도 지금 올해부터 토지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럼 기업들이 이제 토지를 공급받아서 개발을 하고 입주를 할 거잖아요. 예, 예. 그게 한 3년에서 4년 정도, 5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아, 네. 얼추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시기가 설령 안 맞더라도, 그러니까 업무타운의 입주가 좀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고생하면 그 이제 내가 가장 고민스러운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거니까요. 아, 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다음으로 이제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참 그 세법이 좀 어떤 세법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네. 네. 실사용으로 봐요. 예, 예. 그 세법에서 1가구 2주택 이런 거 판단할 때 사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 뭐 1가구 2주택 판단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실사용용도, 이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네. 이게 주택에 해당이 돼요. 아. 그래서 근데 더할라 또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다행히 무엇은 있냐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오피스텔 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예. 오피스텔 양도세 중과는 할 건데 네. 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그대로 할 거니까 예, 예. 어쨌건 내 거주주택을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할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대로 예.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해당이 되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까지 지금은 너무 심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일단 다행히도 입주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게 다행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당장 뭐 올해 입주한다고 내년에 입주한다고 그랬으면은 예, 예.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하실 뻔 봤는데
아, 이게 다행이네요.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고 또 9호선 한승역 9호선이 실제로 개통을 하게 되면 사실 네네. 개통까지 아직 멀었어요. 네. 근데 그게 되면은 차익도 네.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요. 예, 예, 예. 저희가 13층을 해놨는데, 예. 오피스텔 향후에도 이제 만약에 구매할 예정이라면, 예. 충수라든가, 예, 예. 전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피스텔은 사실은 너무 뭐 층수가 높다라고 해서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은 낮에는 거의 집에 없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굳이 꼭 내가 남향을 고집해야 된다. 이건 아파트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 사실은 예. 이제 오피스텔 층마다 또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선택하시는 게 좋냐면 임대가는 네.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예. 너무 낮은 층이 아니면서 중간층 이상으로면서 약간의 예. 난 꼭 남향이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예. 조금의 개방성만 좋다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예. 더 저렴한 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죠. 아, 수익률을 옆에 올리시는 건물이 방법이니까. 있다고 해도요, 한 20m 거리 된다면 그 정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예를 네. 들면요. 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까지 함께 좀 전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골든타임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이용하셔서 고민 해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638-3948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저희가 전화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경기도 수원 하서역에 네, 주공아파트 24평을 네. 2년 가까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좀 만족스러울 만큼 네. 가격이 상승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게 매도 시점이 어느 때쯤에서 해야 될지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수원 화서동의 그 주공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23평을 몇 단지신가요, 혹시요? 4단지요. 4단지요. 네. 네, 함께 좀 매수 여부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화소주공을 구입은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2년 다 돼가요, 지금. 2년 다 돼가요? 네. 최근에 가격이 좀 움직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만족할 수준을 얻었는데 이거 뭐 임대사업 등록하거나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뭐 이거 말고 주택은 또 있으시고요? 예, 상가주택 있고 또 송도에 또 하나 있고요. 송도에도 있고? 네. 그럼 어쨌거나 이제 처분하시게 되면 양도세는 내셔야 되겠네요. 근데 뭐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과세로 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이 가격이 오른 원인을 조금 아시나요? 거기에 파크프로지오 짓고 있고 스타필드가 쇼핑몰이 생긴다고 그러고. 네, 맞아요. 여기가 그 KTNG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그 연초 제조장이라고 해서 담배 만드는 공장 제조장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단계가 이 화서역 푸르지오가 1단계였고, 네. 여기 주상복합 용지, 그래서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차가 뭐냐면, 여기를 업무 상업하고, 업무와 상업 복합단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공원까지 조성될 계획이에요. 네. 다행히도 이 업무 상업이 누구랑 지금 업무 협약이 체결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필드랑 이게 체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대규모 그 편익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공원까지 들어오고 네. 그런 영향이 미쳐서 이 주목받지 못했던 화서주공이 화서역 푸르지오와 함께 같이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런데 이렇게 대규모 편익 시설이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고 또 이 지역에서 가장 이제 고가로 형성될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네. 영향권을 누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화서주공은 또 동 이름도 여기가 화서동인가 그러잖아요. 예. 이 푸르지오 이쪽은 정자동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그 하서동 도로 하나 끼고 이쪽은 KTNG 다리 이쪽은 근데 그 정확히 제가 정자동 여기가 정자동이에요. 근데
예. 왜 우리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동이 다를 경우에 선호하는 동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화서동보다 정자동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예. 그럼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건을 봤을 때 화서주공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냐, 푸르지오가 입주한 이후에 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냐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구입했을 때 일단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그럴 때 나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예. 갈아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 예. 이걸 어차피 나는 지금 어쨌거나 뭘 해도 지금 양도세는 일반 과세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향후 지금까지 오른 거는 전체적인 호재를 타고 같이 올라가 준 거고 예.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에서 선도하는 아파트 단지가 분명히 생겨요. 예. 근데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아직 새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가격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도 그렇고 바로 또 옆에 이 업무지랑 바로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푸르지오 가격을 좀 더 보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많이요. 예, 보태더라도 저는 옮겨 탈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이 된다라면 옮겨 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네. 언제까지 보유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스타필드 2점까지. 아, 스타필드 이쪽까지요. 예,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유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더욱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골든타임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희가 문자, 전화 통해서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둔촌동에 회사가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보니 부담되는 가격이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까 하는데 아파트와 비교해서 향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지역 추천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둔촌동에 회사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인근의 아파트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표님? 네, 둔촌동 그러면 또 둔촌 주공이 있으면서 네. 상당히 핫한 지역이잖아요. 핫한 지역이고 이제 올 12월에 또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둔촌동뿐만 아니라 강동구 전체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재건축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보다도요. 잘 지역 선정과 입지를 잘 고른 다세대 주택도 내 집 마련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게 또 디딤돌이 되고 또 버팀목이 돼서 그거를 또 큰 시드머니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또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타는 그런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요. 무슨 상품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을 먼저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강동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으니까 금액적인 걸 물론 살펴는 봐야겠지만은 사실 아파트 가격 대비 반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동을 했을 때 당연히 송파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입지적인 장점은 조금 더 좋지만 이 강동구 쪽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액을 드린다라면 내가 구입을 한다라면 훨씬 더 넓고 넓은 면적에서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동구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냐면 자 9호선 3단계가 개통 아직 안 했잖아요. 12월 달에 개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격 반영은 많이 됐어요. 많이 됐지만 그래도 또 이용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곳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그것이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는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냐면 9호선 4단계가 들어가는 라인하고 8호선도 지금 이렇게 연장집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면 결국은 암사동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길동이나 명일동 지역. 이런 지역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지역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건 꼭 무리한 선택보다는 내가 감당 가능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감당이 가능한 부분 안에서 주위 지역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들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는 02-2638-3948번,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고심하지 마시고요.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고 영창동 현대 아이파크 네.
10년 보유하고 지금 전세를 줬거든요. 네. 예, 그런데 향후 여기가 염창동이라 한강 옆이고 9호선에 있는 데인데 향후 전망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염창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를 지금 10년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 전세 임대를 세를 놨어요. 네, 놓은 상태이고요. 예, 향후 예. 전망은 어떠한지 저희가 좀 따져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게 네. 어렵고 힘든 통화인데. 네네. 예,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요? 그럼 제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이 아이파크 말고 또 보유주택도 있으세요? 네네, 있어요. 대방동에 원룸을 네. 하고 있거든요. 대방동에 원룸 사업하고 계세요? 임대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처분하게 되면 그 세금적인 부담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세금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이거 뭐 이걸 사업자 어떻게- 등록해놓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예. 임대사업자 했습니다.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해놓으셨어요? 네네. 아이파크를? 네네. 언제 등록하셨어요? 금년 7월 달인가? 올 7월에. 그럼 일단 의무임대 기간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의무임대 기간을 앞으로 이제 더 채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초역세권이고 입지는 참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아. 이제 세대수가 조금 작네요. 우리 498세대인데. 498세대? 네네. 염창역에 있는 바로 이 아이파크가 그거 말고 그 안쪽에 한강 옆에 있는 거. 한강 옆에 있는 거. 예. 네, 그럼 세대수가 좀 있죠, 그거는? 네. 예.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예. 어쨌건 현재 지금 조건이 네.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일단 한강변이라는 장점은 있는데 네.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이게 왜냐면 이제 가격은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서 예. 많이 올랐어요. 원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처분하고 우리 목동으로 좀 들어오든지 어디로요? 목동이요, 목동. 예. 아니면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올려서 마곡지구에 붙이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이거를 올해 18년도 7월에 등록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무임대가 8년을 채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2026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 2026년 동안까지 보유를 하셔도 특별하게 이게 가격이 흔들리거나 그럴 요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이 지역 서남권에서 마곡지구가 가지는 효과는 상당히 커요. 네네. 그리고 예. 그 마곡지구 때문에 가양동과 등촌동 이때 소형 아파트들도 많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 반면에 또 목동 지역도 다양한 재건축 호재도 있지만 업무타운을 또 바로 옆에 낀 주거지로 바뀌면서도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면도 있거든요. 염창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 마곡지구가 입주가 언제 마무리되냐면 2025년 돼야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럼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과 이 서남권에서 가장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큰 업무지구가 마지막 입주를 이때 끝내고 입주가 이때 끝나면 이때부터 계속 이제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시기와 내가 임대사업 마무리되는 시기가 맞아 떨어지니까요. 네. 일단 이 기존 조건 충족하신 이후에 그때 처분할지 말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시겠죠? 아이고, 예. 너무 예, 큰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쭉 의무임대 기간 예. 채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해결책을 좀 속 시원하게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2638-3948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빌라를 하나 살려 하는데 방배동이 좋은지 네. 양재 순역가 좋은지 그게 이제 한번 궁금해서요. 네, 일단 방배동이랑 양재동 중에서 빌라 구입 의향이 있으신데 네, 구체적인 네. 좀 지명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방배동은 어느 쪽일까요? 저 번지수요? 네네네. 네, 916-27. 네, 916-27이고요. 양재동은요? 예, 266-8번이요. 네, 266-8번 두 곳에 네. 대해서 저희가 비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먼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직 구입하신 건 아니고 예. 두 곳을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방배동에 처음 있어서 했는데 또 이렇게 어. 이런 상담하는 거 막 방송 보니까 네. 양재동 쪽으로 또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양재동 자, 호재가 일단 많다고. 방배동의 입지는 상당히 좋네요. 역세권이고. 예, 5분 안에. 예, 역세권이고. 네. 다음에 제가 양재동을 한번 볼게요. 예. 양재동 아까 몇 번지라고 그러셨죠? 266-8번이요. 266-8번. 예, 거기 선분양에 아직 이제 분양 반만 나왔지. 자, 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보기 첫 번째 차이가 지금 역세권과의 거리 차이예요. 네, 역과의 거리 차이고, 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예, 지역 차이예요. 지역 차이. 네, 아까 방배동께 지금 방배역 쪽이었잖아요. 네, 방배역 쪽이었고, 여기는 지금 양재 시민의 숲역인데, 네, 자, 우리가 네, 이 다세대를 투자할 때는 지역 특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재동도 좋아요. 나쁜 게 아니라 양재동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기는 네. R&D 특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주거와 업무가 복합된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죠? 7, 8분 걸린다 하던데. 예, 그런데 자, 방배동은 네. 뭐 역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니까 5분 네, 이내 네. 거리고. 네, 자,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글쎄, 사실상 그렇다 단독주택 하더라고요. 재건축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방배동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가치 상승을 하잖아요. 네, 주택 가치 상승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내가 이 주거지가 현재 있는 주거지가 현재보다 네. 주거 상향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네, 주거 상향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주택지 있죠. 일반 주택지가 네,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로 안 바뀐, 예를 들어 여기 바로 옆에 지금 14구역이잖아요. 여기는 8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되는데 예. 바로 옆에 14구역이 진행하고 있고 아래쪽에 15구역 네. 13구역 있고 또 5구역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변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예. 방배동이니까 아파트 가격도 또 높잖아요. 네. 고가의 주거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지역들은 이중 효과를 봐요. 네. 고가의 주거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지라는 효과. 예. 그리고 고가의 주거지로 바뀐 곳을 보고 아 우리도 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2차적으로 또 들어와요. 네. 그래서 두 곳 다 좋지만 지금 현 네. 시점에서는 지역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바뀌면서 고급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낫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는 견주면 당연히 저는 좀 방배동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다세대가 빨리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요건을 지금 여기는 갖추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구나. 예, 여기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긴 있지만 여기는 조금 서서히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 차이를.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곡동에 네. 또 하나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하곡 까치산역 바로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까 해서 뭐 여쭤보는 건데. 까치산역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요? 예. 자, 까치산역이 사실은 실거주 중심이지 여기를 외부에서 투자하러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저기가 예, 그 옆에 전형적인- 마곡지구. 전형적인 여기는 실거주 시장이고 마곡지구 네. 근무자들이 까치산역에 물론 수요자는 오겠지만 주로 네. 1, 2인 가구 중심의 수요자가 오는 거고 예. 아파트 거주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등촌동, 가양동 아니면 방화동, 또 화곡동의 일부 아파트 단지 아니면 목동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파트라도 약간 네. 빌라 같은 14평짜리고 네, 그건 아파트야. 오래 보유할 일은 없어요. 까치산역에 있거든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